국내와 해외 이슈 저희가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상 연결 통해서 이주택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잠시 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외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나오셨네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너무 잘 보이고요. 뒤에도 오늘 햇살이 반짝 내리쬐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덩달아 저도 좋아집니다. 오늘도 자세한 이야기 이제 외신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희가 블룸버그 외신 체크를 하고 자세한 이야기 질문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신부터 띄워볼까요? 바로 블룸버그 통신 기사고요. 헤드라인은 The CPI Trade, What JP Morgan Sees. 이번에 CPI 발표를 앞두고 JP모건에서 CPI를 확률별로 예측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본문에서 3.1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월가에서는 이번 주 공개되는 미국의 6월 C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1% 오르면서 둔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CPI 결과치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해 금리 정책을 조율할 것이다라는 예상 시나리오가 나왔는데요. 그 시나리오는 저희가 킥박스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45% 확률로 CPI가 3에서 3.2%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타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준은 7월에 25bp를 올리고 그 이후에도 연말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물가가 3% 초반이 되면 5.5%의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만 보고요. 목표치인 2% 달성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다소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가 지수가 S&P 500 기준으로 0.5에서 0.75%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CPI 물가가 만약에 3.7% 이상일 경우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지수가 2에서 2.5% 급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연준은 근원 인플레이션의 고착을 경계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또다시 빅스텝, 즉 50bp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가 9월과 10월, 12월에 남은 FOMC에서도 금리 인상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이제 CME 패드워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봤는데요. 일단 당장 앞에 있는 7월의 FOMC의 금리 인상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보니까 50bp 인상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교수님께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젯밤 이틀 연속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최근의 시장을 좀 이끌어주고 있었을까요? 네,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이 안정을 취하고 어제 오늘 회복을 한 첫 번째 이유는 국채 금리 시장이 안정됐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늘 다시 4%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국채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들에게는 조금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어제부터 채권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채권 금리는 내리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 또한 기준금리 상승을 반영하여 오늘 상승하였지만 지난주 5%보다는 아래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나온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대출 상환 연장 등의 부양안이 중국 관련 주식들을 이틀 연속 부양하였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나온 물가지수 등의 경제 지표들을 통해 계속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염려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사 만료, 그리고 이자율 하락 등의 부양책과 더불어 이번 부동산 부양안은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에 와 있고 향후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면 안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국 경기에 민감한 나이키와 스타벅스 같은 주식들도 동반 상승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유럽에서 이제 중국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루이비통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투자 기업들도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면서 미국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상황입니다. 지금 회복이라는 틀 안에 있는 건 맞는데 살짝 아쉬운 반등이긴 하거든요. 상단이 지금 계속 막히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일단은 내일 이미 많은 시청자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 오늘 밤 9시 반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연준은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고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는 게 지금의 시장 현실이고요. 그래서 내일 나오는 CP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기관들이나 투자자들도 쉽게 방향을 정하고 투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연방준비위원회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PC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내일 나오는 CPI에 사실 더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달 거를 또 반영하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자, 오늘 밤 나오는 CPI의 결과에 따라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변동폭이 큰 만큼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또 있습니다. 아마도 펀드 매니저들도 이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방향을 잡고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2분기 실적 기간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더 큰 마진 결과와 가이던스를 내놓아야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물론 연준위원회는 2%의 장기 물가 목표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든 올해 말까지 계속하여 긴축적인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7월 26일에 FOMC 회의 결과는 5.2%에서 5.5%의 한 번 이상은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물가 결과는 9월 달이나 11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CPI에서 예상이 3.1%보다 빠르게 떨어지는 물가는 연준의 금리를 이번 7월달 한 번의 인상으로 끝나게 할 수도 있고 주식시장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상승시킬 원동력이 될 수 있어서 S&P 500은 4,500선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CPI가 예상이 3.1%보다 높게 나온다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2회 이상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9월, 11월이면은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5.75%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는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예상이 강한 추세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의 3개월, 4개월, 6개월, 1년짜리 국채들이 현재 금리가 5%를 넘어서 5.4% 이상으로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죠. 이게 지금 140bp 이상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내일 나오는 CPI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렇게 바로 움직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PI 3.1%를 기준으로 제시를 해주시면서 만약에 3.1 이상으로 그리고 또는 이하로 나오면 어떻게 시나리오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정리를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또한 중요하다라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로이터 기사도 보도록 할게요. 헤드라인이 What is Nasdaq's Special Rebalancing? 나스닥의 특별 리밸런싱이란 뭐죠?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저희가 앞서 시장 키포인트 시간에도 언급을 살짝 해드렸는데 월가에서 계속 언급되는 리밸런싱 이슈, 그 이유가 뭐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로이터에서 굉장히 잘 정리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킥박스 넘어갈게요. 나스닥 100지수의 특별 리밸런싱은 이달 말 거래소 운영사인 나스닥이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동은 지수 비중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형주 집중도를 좀 낮추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성장주와 기술주의 급격한 랠리로 올해 나스닥 100 지수 무려 37.5%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의 14.3% 상승률과는 굉장히 비교가 되고요. 여기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닷컴 그리고 테슬라까지 지수에서 무려 43.8% 비중을 차지하던 비율이 38.5%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 특별 리밸런싱 과연 이게 뭘까요? 이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수의 종목이 전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왜곡하고 있다는 우려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미국의 증권거래소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게 되는 겁니다.
왜 최근 시장을 보면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엔비디아를 샀었어야지, 테슬라를 매수했어야지, 아니야, 애플이야라는 말을 가장 많이 외쳤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한 기업의 독주를 이끌어가는 시장을 막겠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너무 한쪽이 독주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 기업이 무너지면 시장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킥박스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기업들의 비중이 기존에 있던 기업들을 메꿀 수 있을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스타벅스, 몬돌레즈, 부킹홀딩스, 기러드워스, 사이언스 등이 나스닥 100 지수에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 줄어드는 쪽도 당연히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알파벳의 지수 내 영향력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전략가들의 전망입니다. 자, 교수님, 최근의 상승 흐름을 보면 전반적인 상승보다는 빅테크가 시장을 들어올려줬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교수님은? 네, 맞습니다. 사실 이틀간의 랠리에서 주목할 것은 다우지수와 러셀2000 중소형 지수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다우에 속한 JP모건, 쉐브론, 보잉, 홈디포, 3M 등이 지금 지수를 견인한 상황인데요. 또한 2023년 전반기에 많이 상승하였던 빅테크 주식보다는 2분기에 들어서면서 러셀2000에 속한 중소형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러셀2000은 올해 들어 8% 상승으로 S&P 5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모습인데요. 지난 수요일에 바닥을 어느 정도 친 이후에 5일 동안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의 상승은 보통 경기의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상승은 투자금들이 그동안 저평가된 주식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중소형주로 약간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BTIG에서는 민주시 경고도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 중소형주들이 또 올라가면 지난번 저항선 1900선만 오늘 넘었거든요. 예, 넘어준다면 2000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빅테크 대형주들이 지금 이끌어가는 시장입니다. 이 안에서 나스닥 특별 리밸런싱이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과연 리밸런싱이 실시가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예, 나스닥 리밸런싱을 하면은 지금 빅테크 7개 주식 위주로 주식시장이 많이 이끌어져 왔었는데 전반기에 만약에 이번에 빅테크 비중을 좀 낮추고 거기에다가 다른 나스닥 100에 속한 큰 기업들의 비중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수동적으로 이런 주식들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서 빅테크 주식들을 팔고 오히려 나스닥 100에 속한 다른 주식들을 좀 추가해서 더 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빅테크 7개 주식 이외에 나머지 주식들이 오히려 수혜를 입고 주식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웰스파고의 크리스 하비에 따르면 비중이 늘어나는 주식은 발표 후에 한 10일 동안 평균 3.9%가 올랐고요. 비중이 줄어드는 주식은 0.2%밖에 상승을 못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보면 나스닥 100 지수가 무려 37.5%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테슬라처럼 굉장히 큰 종목들이 이끌어줬는데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이들의 비중이 좀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비중이 줄어들면 적극적으로 액티브 펀드들은 비중을 따라서 줄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동적으로 무조건 나스닥 100에 속한 비중에 따라서 주식을 사야 되는 인덱스 펀드들이 있는데요. 그런 주식들은 당연히 주식을 좀 팔고 비중이 올라간 주식들을 따라서 사게 되겠지만은 액티브 펀드들은 인공지능 모멘텀이 만약에 살아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빅텍 주식들을 계속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스닥 리밸런싱은 기존의 비중이 줄어든 주식들한테는 호재가 되지만은 비중이 줄어든다 그래서 주가가 반드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웰스파고의 크리스 하비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0.2% 정도는 주식 비중이 줄어들어도 올라가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비중 줄어든 주식들은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텍 주식들은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인공지능 모멘텀이 이어갈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7월달 말에 시작되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때 실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마진율도 유지가 되고 올해 말까지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좋게 나온다면은 아마 빅테크들도 계속해서 모멘텀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많은 이들이 알고 계시는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스타벅스의 비중을 조금 그러면은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늘려도 좋다라고 보실까요? 예, 일단 당장은 발표가 나고 이제 효과가 나오는 한 열흘 동안은 약간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타벅스라든지 몬델레스, 부킹홀딩스라든지 길리어드 사이언스 아니면 이렇게 로봇 서저리를 한 인티디브 서지컬 이런 데는 당연히 이득을 많이 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주가에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오늘도 사실은 조금 올랐습니다. 물론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매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따라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같이 부동산 쪽에 경기 부양 소식이 들려서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준다면은 같이 좀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중국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게 된다면은 이런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번 7, 8월에 있을 또 실적 발표도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택 교수와 함께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스닥 100 지수의 특별 리밸런싱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올해 나스닥 100 지수 무려 37.5%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S&P 500의 상승률이 14.8%라고 했을 때 비교하면 나스닥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빅테크주들 M7이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닷컴 그리고 테슬라까지 이들이 시장을 그동안 굉장히 큰 상승폭으로 이끌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특별 리밸런싱이 실시가 된다면 이들의 비중이 43.8%에서 이제는 38.5%로 다소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은 그러면 이들의 비중이 줄어든다.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대형주들의 독주가 더 훈풍이 불면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